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자료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또 유저들이 요즘에 또 저희 이제 또 보안 이슈 보안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맞아요. 카페에도 그런 게 올라왔고 뭐 랜섬웨어 같은 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바이러스죠. 예, 그래서 많이들 좀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딱 걸리면 이제 파일들을 다 암호화 시켜버리고 암호를 풀려면 뭐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인해서 이제 카페도 올라왔더라고요. 뭐 랜섬웨어에서 에버노트는 안전하냐? 뭐 그런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근데 또 에버노트는 로컬에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컴퓨터에 기반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 질문을 준 것 같아요. 사실상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파일 형태로 따로따로 폴더로 이제 뭐 저장이 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에버노트를 이렇게 동기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단 한 개의 그 EXB라는 단 한 개의 백업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업 파일 단 한 개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 안에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랜섬웨어에 걸려서 이 파일이 인크립트 돼버려서 만약에 에버노트에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에버노트를 지우고 그 데이터베이스 인크립트 된 것도 지우고 다시 깔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폴더 자체가 동기화되는 뭐 다른 이제 드라이브 형식의 클라우드라면 이게 인크립트 되고 다시 올라가면 인크립트 된 파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사용자가 그 요즘에 이제 다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되죠.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전 파일들로 다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랜섬웨어에서는 물론 앞으로 더 이제 막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사진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내가 사진들을 에버노트에 올려뒀을 때는 그게 이제 하나의 파일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사진을 관리할 수도 있고 어차피 클라우드 형태 이제 하나의 파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인크립트 되더라도 다시 다운받을 수 받기가 더 편합니다. 맥은 하나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쪼개서 노트 단위로 되어 있나요? 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아직 맥도 이제 랜섬웨어가 있는지는 아직 들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인크립트가 되더라도 역시나 인크립트 그 폴더의 내용을 바꾼 게 이 노트에 반영되지 않아요. 무조건 반영이 되려면 에버노트에서 수정해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이 훼손되면 에버노트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걸 불러들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통해서 수정됐을 때만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버노트는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지우고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보안이라는 건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에버노트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개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개인 정보들. 아까 저도 이제 여권 정보가 있었다고 했는데 보안 카드를 저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사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다 똑같이 많이 쓰시죠.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 사실상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에버노트만큼은 다른 패스워드로 복잡한 거로.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훔쳐갔는데 요즘 중국 해커들은 똑똑해서 에버노트를 로그인을 해봅니다.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 정말 무섭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요즘은 되게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에버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핀락이 걸려져 있다 그래도 그걸 풀고 나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핸드폰을 아예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버노트 사용자들은? 에버노트 사용자들은 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개인 설정 페이지가 있어요. 에버노트에 보면 웹 서비스에 웹 서비스에 보면 별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계정 관리가 존재하죠. 그렇죠. 만약에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고 계시면 상단에 이제 맥이든 윈도우즈든 도움말을 클릭하면 계정 설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또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로그인한 모든 디바이스들, 네. 서비스, 아니 웹브라우저들이 이렇게 떠요. 네네. 지금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거기에 있겠죠. 아, 그 리스트, 프로그램이? 네, 프로그램 리스트. 그 핸드폰의 이름과 그 네. 프로그램이?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면 갤럭시,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 이렇게 해서 소니면 소니, 소니면 소니 이렇게 해서 딱 뜨면 네.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접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접근을 해지를 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에버노트는 동기화가 되지 않고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에버노트를 누가 네.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계속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바로 밑에 보면 접근 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디바이스로 접근을 계속 시도하면 그 IP가 뜨게 돼요. 네. 그래서 그 IP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계속 내 걸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하나는 이제 거기에 2단계 인증을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단계 인증은 저는 솔직히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 특히 회사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그쵸. 적극적으로 장추합니다. 그래서 저도 2단계 인증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위에 또 다른 유저들이 보고 있는지를 항상 접근 이력으로 보게 되고,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제가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주 안 쓰는 거는 그 주기적으로 해제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에버노트로 접근하는 저 위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게끔 네네. 그거 하려면 2단계 인증은 필수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 드롭박스도 2단계 인증을 거치게 되고 네. 구글도 2단계 인증을 거쳐서 뭐 문자나 아니면 구글 OTP를 통해서 이제 2단계 인증으로 그렇죠. 메시지를 아이디 받을 수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더라도 네. 그 2단계 인증 추가적인 원타임 패스워드를 네, 입력해야지만 로그인할 수 있게. 결국은 은행처럼 네. 내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형태를 좀 구축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전 개인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제가 제 에버노트에 누군가 들어와 버렸어요. 네. 이미 한번 들어와 버리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안 카드. 네. 보안 카드가 옛날 초반엔 이미지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한다는 거죠? 네. 에버노트 이거 뭐야? 그 보안카드 우리 은행 보안카드? 네, 은행 보안 카드. 네, 은행 보안카드를 은행 보안 카드를 이제 그냥 스캔해서 이미지로 넣으면 네. 누군가가 어떤 그런 걸 모두 뚫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냥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제가 PDF로 변환을 하는데 네. 변환할 때 암호를 걸어서 PDF 암호로? PDF 암호를 걸어서 넣어놔요. 그럼 에버노트 안에 있더라도 네. 이게 암호를 또 입력해야 돼요. 들어갔어도 암호를 또 입력해야 돼요. 원래 하는 암호.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암호를 변형시켜서 또 거기를 들어가고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보면 텍스트 암호화 기능이 있죠. 선택한 텍스트 암호화. 네, 선택한 텍스트를 딱 암호화시킬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저는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이제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이제 보안카드를 에버노트 노트에다가 놓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 뭐 1, 2, 3, 4 그 숫자를 전부 다 텍스트로 썼어요. 텍스트를 바꿔서. 네, 텍스트 1, 2, 3, 4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전체를 텍스트니까 선택한 텍스트를 암호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암호화, 그 다음에 보안카드 암호화, 뭐 계속 여러 개를 이렇게 암호화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네네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점점 저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네, 스스로 더 암호화를 걸고. 네. 저는 회원 관리를 암호화에 선택한 텍스트 암호화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회원 관리라는 게 주로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대형군 같은 경우는 원 패스워드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원 패스워드 쓰는데 대부분 이제 저는 패스워드를 익히고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익히고 없으니까는 이제 특정한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 다 선택한 텍스트로 암호화해서. 네, 암호화해서 사이트 빼고 나머지 암호화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요. 거기 가면 이제 그걸 암호를 풀면 네. 딱 하나의 메인 패스워드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알 수 있는.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패스워드를 넣어둔 거 그리고 남이 보면 좀 약간 좀 안 되는 것들 위주는 부수적으로 이제 선택한 텍스트 암호화 기능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보안은 사실상 해커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안은 특히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편해요. 하지만 편한 만큼 조금만 신경 더 써주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 쓸 때 2단계 인증, 네. 운용 프로그램, 네. 뭐 하고 그다음에 접근 이력 로그 세 가지의 네. 부분들 활용하는 거나 네. 아니면 선택한 테스트 암호화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좀 잘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좀 편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